좋아요, 구독. 네,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마켓 로드맵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선주에 대한 투자 전략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조선주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등 조선 관련주가 상승폭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연이은 수주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오늘 주가의 상승 핵심 원동력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주요 관련주 흐름과 함께 전해주시죠. 네, 우선 오늘 조선주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대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7.2%, 그리고 현대미포조선이 5.12%, 대우조선해양이 3.53%,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3.2%까지 이 조선 4사 모두 다 상승을 하고 있고요. 수급적으로도 당연히 오늘 외국인 순매수 들어오면서 전기전자 쪽으로 580억, 한 600억 가까운 그런 순매수, 지금 707억이군요. 700억 가까운 순매수가 쏠렸는데 그 다음이 운수장비, 조선업종입니다. 조선 쪽으로 해서 지금 333억 이 수급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수급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주가 상승에 대한 이유를 찾아보자라면은 실적 개선 기대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 개선이 사실은 빨리 안 됐죠. 수주 소식은 작년도 들려왔고요. 작년 하반기부터 들려왔고 금년에도 계속 들려오고는 있는데 실적은 뚜껑 열어보면 막상 적자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이 주가의 발목을 잡는, 조선주들의 주가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실적 턴어라운드가 눈에 보인다. 확실히 턴어라운드 된다라는 부분을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선업종의 실적을 발목을 잡았었던, 그리고 최근에 가장 우려감을 크게 키웠던 첫 번째 이유가 원자재 가격, 이 철강 등의 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전체 원자재 가격의 20%를 차지하는 후판 가격, 철강 가격이 작년도에 비해서,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까지 보면은 한 50% 이상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철강제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수주의 질이 조금씩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의 질이죠. 수주가 이전에 됐던 것들인데 그것이 반영이 되는 매출과 영업이익의 질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대한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이제는 나오고 있고요.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를 들어서 23년도 하반기에 기대가 된다 그러면 너무 멀죠. 근데 이제는 22년도 이 월별로도 하반기에 들어서 있는 이 시국에 하반기, 그러니까 연말에 실적 기대감이 있다라는 부분들이 주가를 당기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길게 본다라면은 23년도도 수주가 수익성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이 수주들이 실적에 기여를 하면서 실적이 22년도 하반기는 턴어라운드, 그리고 23년도는 실적 개선에 대한 폭 자체가 커진다라는 부분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오늘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조선주가 주가가 좀 상승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 이 상승폭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연말뿐만 아니라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해 주신 바처럼 이 연이은 선주 발주 호황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들 지금 실적과 주가 부진 빠지기도 하고 있는데요. 이 글로벌 리서치에 따르면 작년에 글로벌 선박의 발주량이 고공행진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는데 실적과 주가 측면에서는 반비례한 원인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우선 수주가 많이 들어온 건 좋습니다. 수주가 많이 들어왔고 수주 잔고도 있고요. 수주는 공시를 해야 되죠. 수주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주가의 호재로 작용을 하는데, 이 문제가 실적이 좋지가 않았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 이유를 좀 찾아본다라면은 배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 선박을 만들 때 배를 만드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설계만 해도 약 한 1년 정도가 걸리고요. 그 이후에 배를 만들면서 사실은 판을 자르고 매출액이 진행이 되는 만큼 이 실적으로 매출액으로 잡히는데, 수주에서 매출까지 약 한 2년 정도, 그 이상 걸리는 배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실적은 2020년도
뭐 중반에서 연말까지 정도의 수주 물량입니다. 근데 2020년도를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가 2019년 12월 달에 중국에서 시작을 했고요. 국내에서 확진자가 한창 많았던 게 2020년도 3월 달입니다. 해외에도 이 코로나 확진자가 이제 봄부터 시작을 해서 확진자가 계속적으로 좀 많아진 그런 상황들을 보여줬는데요. 그러면서 이 전체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수주도 약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 연말까지 수주가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러니까 사실 한 대도 수주하지 못한 달도 많을 정도로 수주가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지금 잡히는 매출액은 2020년도 이 코로나19가 한창 많은 영향을 미쳤던 이 2020년도에 수주한 물량들이 지금 매출액과 영업이익으로 잡히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주,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수주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수주가 지금 매출액으로 잡히는 게 아니라 이전 한창 좋지 않았던 게 지금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수주로 인한 분위기는 좋으나 실적으로 인한 분위기는 좋지 않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좋았던 수주들, 그러니까 21년도 하반기에 21년도부터 이루어졌던 이 좋았던 수주들이 반영되는 이 시기가 됐을 때, 그러니까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22년도 하반기에는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실적은 21년도부터 이루어졌던 이 수주가 실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수주와 실적의 이 시간차, 그러니까 뭐 빠르면 1년, 오래 걸리면 한 5년까지 걸리는 이 수주와 실적의 시간차가 이 주가와 그리고 뭐 실적의 차이를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선주의 실적 부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이 매출로 이어지는 기간 자체가 조금 걸리다 보니까 그 이유를 꼽아주셨습니다. 이 수주가 좋았던 2021년도까지 이제 매출로 이어지려면 아무래도 1, 2년이 걸리니까요. 올해 하반기부터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최근에 이 철강제 가격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철강제 가격 하락 이슈가 주요 조선사에 대해서는 또 상승의 모멘텀으로 가져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철강제 가격 하락에 따른 올해 하반기 이 조선 관련주의 주가 전망 궁금합니다. 네, 우선 철강제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죠. 조선 이 배 선박을 생각을 해보면 다 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 굉장히 큰데요. 특히 그 중에서 선박 건조 원가의 20%를 가량을 차지하는 후판 가격이 급등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약간 1년 만에,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에는 톤당 70만 원이었던 조선용 후판 가격이 작년 하반기에는 110만 원으로 50% 정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1년이 채 걸리지 않아서 50%가 급등했습니다. 선박 건조 원가의 20%가 후판 가격인데 이 후판 가격이 50%가 올라갔다. 그렇게 따지면 선박 건조 원가 자체가 10%가 올라갔다는 거거든요. 마진율이 거의 0에 가까워지는 이런 모습들까지 나올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철강제 가격, 이걸 포함한 여러 원자재 가격이 상당한 안정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최근에 이 원유를 비롯해서 원자재 가격들이 다 많이 올라갔었는데 가격의 안정화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안정화 흐름은 일시적으로 안정화되고 다시 변동성이 커지는 게 아니라 이 안정화된 흐름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22년 하반기가 된다라면 철강제 가격도 안정화가 되고요. 수주의 질도 좋았었던 부분이 매출액으로 잡히기 때문에 하반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이제부터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원자재 가격 안정화를 이 시장에서는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조선주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한편 이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이 해상 운임이 7주 연속 하락세 이어갔거든요. 이와 함께 글로벌 노동자, 이 물류 노동자 파업이 번지면서 공급망 혼란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현상으로 좀 그칠 수가 있을지 조선업에 미칠 영향까지 살펴봐 주시죠. 우선은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좀 단기적으로 그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해상 운임이 올라가면 좋죠. 사실은 조선업엔 좋은데 해상 운임보다는 이 수주, 그러니까 물동량의 정상화에 좀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노후화된 선박들 많이 감소했고 그러면서 물동량 대란이 일어나고 배에 대한 수요가 좀 더 올라갔고요. 그러면서 수주가 많이 들어오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해운사가 아니라 조선사만 놓고 본다라면 조선사는 역시 수주와
이 선박 인도, 그러니까 발주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물동량의 정상화에 좀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고요. 노동자 파업 같은 경우는 뭐 대우조선해양도 파업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정리가 됐죠. 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글로벌 물류 노동자 파업도 좀 일시적인 흐름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이 결론을 다시 좀 정리를 해본다라면 조선업종은 물동량과 수주가 정상화되는 이런 모습에 포커스를 맞추셨으면 좋겠고, 이 정상화되는 과정 중에 현재가 이런 정상화되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실적이 하반기에 턴어라운드하고 내년은 좀 더 좋아진다.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선업의 타격은 좀 단기적일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비쳐 주셨습니다. 수주 호황과 LNG 호선의 운반선의 수요 확대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뭐 현대중공업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삼성중공업 등 이 조선의 빅3 기업이 이 건조 기술력은 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하반기 실적과 주가를 판가름할 요인 무엇이 될 것이라고 보시는지 이 투자 전략과 탑픽 종목까지 제시해 주시죠. 네, 조선업종 3사 사실은 기술력은 뭐 거의 대동소이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좀 더 많은 수주를 가져오냐, 뭐 이런 부분들로 그동안 많은 판가름이 났었는데, 기술력은 비슷한데 시가총액 차이는 많이 나죠. 이 현대중공업이 가장 크고요, 대우조선해양이 가장 작고요, 삼성중공업이 그 중간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상승을 하려면 시가총액이 누가 더 크냐의 문제가 아니죠. 주가가 누가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나라는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이 3사가 가장 먼저 실적이 지금 적자가 나고 있죠. 적자가 나고 있는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언제 턴어라운드를 하느냐입니다. 턴어라운드가 정말로 지금 시장의 예상대로 22년도 하반기에 턴어라운드를 하느냐, 아니면 23년도로 넘어가느냐, 23년도 2분기까지 넘어가느냐,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은 턴어라운드에 대한 시기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뉴스 플로우가 중요합니다. 누가 더 큰 수주를 더 많이 받느냐, 더 자주 받느냐,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신규 수주 금액과 그리고 어떤 선종, 이 사실 벌크선을 받는 것보다는 LNG선 받는 게 훨씬 좋죠. 해양 플랜트도 그렇고 마진율이 높은 어떤 선종에 대한 수주를 언제 누가 더 많이 받느냐, 신규 수주가 나올 때마다 뉴스가 뜨기 때문에, 공시가 나오면서 뉴스가 뜨기 때문에 주가에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처음에는 이런 이 턴어라운드 시기와 신규 수주 같은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 이후에는 주가가 좀 더 잘 가기 위해서는 누가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누가 더 싸냐,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앞부분은 턴어라운드와 신규 수주, 뒷부분은 밸류에이션 매력,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선 빅3 기업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중에서도 파트너님께서 가장 중요시 보시는 또 탑픽의 종목이 있다면요? 네, 이 현대중공업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조선업종들 대부분 좀 마찬가지입니다. 실적 부진, 지금 실적 부진한 이 실적은 하반기로 가면서 실적이 개선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하반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현대중공업 좀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자라면, 이번 분기는 뭐 강제 가격, 충당금 등으로 인해서 적자는 그러니까 2분기를 말씀드리는 건데 적자가 지속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반기는. 하지만 이제는 원자재 가격 은 안정화가 되고 있고요. 조선 수주 받았던 부분들도 20년도 수주의 그 암흑기가 마무리가 되어가는 국면입니다. 이런 수주가 마무리가 되어가면서 하반기 턴어라운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20년도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수익성 중심의 선별적인 수주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주는 많이 들어왔는데 만들 수 있는 이 장소는 한계가 있다 보니 선별적으로 수주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수주는 23년도에 반영이 될 거거든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23년도에는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